내가 아직 안 됐는데 부자인 것처럼 부자 체험을 하면서 그걸 자랑하잖아. 그 사람들이 대부분 속빈강정이야. 왜? 자랑하는 걸 먼저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이제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되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부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플렉스 하는 사람. 플렉스. 네. 좋은 차에, 어. 좋은 집에, 막 이런 거. 뭐. 맞아. 사실은 안 맞는데.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게 맞아요. 네, 그런 게 맞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오히려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거를 막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좋은 차, 좋은 뭐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좋은 집에 사는 것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잔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 부자가 되는 거를 방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 중에 이제 뭐 카푸어도 있고, 그 외에 명품 소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원래 부자가 사서 타다가 오늘 폐차가 돼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가 맞거든요. 그 럭셔리 그 상품이라는 것들을 소비하는 거는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서 소비하는 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사서 되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되팔기 전에 내가 좀 써도 크게 값이 안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부자 체험을 하는 거죠. 부자라고 하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선택권과 이 자유도가 높아야 부자인 거잖아요. 늘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좋은 집을 소유한다는 거죠. 아니면 큰 자산을 갖고 있고 잔고도 그만큼 있고,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이걸 소비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자를 체험하길 원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괜찮잖아. 근데 1년에 한 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죠. 기념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날마다 이제 부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많은 돈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 부자 체험들을 하면서 생활 수준이 왜 높아지냐면, 내가 이걸 했는데 저 정도는 해줘도 되잖아. 전체적으로 소비 수준이 높아집니다. 호캉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싼 식당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좋은 차를 탄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출의 수준을 확 높이는 거죠. 내가 이걸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그 선이 과거보다 훨씬 더 낮아졌어요. 월급으로 이 정도 커버 되잖아. 그럼 해도 되지. 차는 용기로 사는 거지. 명품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나를 위한 투자야. 높은 금액의 지출을 하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처음 할 때는 떨려요, 사람이. 근데 막 SNS 보거나 아니면 주위에 친구들 물어보면 다 했대. 내가 쟤보다 뭐는 좀 난데? 하면서 해봅니다. 그 만족감.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또 그런 지출이나 소비를 하고 싶습니다. 부자 체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내 생활이 완전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 때까지 그걸 지속합니다.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주변에 다 그러고 그런 문화가 이미 퍼져 있으니까 이거의 이상함을 못 느낍니다. 이거는 결국 부자가 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뤘어요. 그때 한번 할 만합니다. 내가 성과를 이룬 상황이 아닌 그냥 이런 날이잖아 하면서 하는 게 당연시 됐다면 지금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걸 동기부여가 되는 매개체로 좀 삼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로 삼는 매개체가 되는 거에 있어서의 이 구조는 뭐냐면, 그 기념할 만한 돈을 써도 될 정도의 돈을 벌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어, 모았어, 이때 할 거야 할 때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무슨 날이잖아, 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오늘 이런 날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 달성도 다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으니까 그 중에 요만큼을 쓸 거야. 오케이요. 동기부여 됩니다. 왜? 다음번에 이걸 하려면 또 이만한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니까. 네. 생일은 특별하잖아요. 그런 건 없죠.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쓴다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날이니까 하고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역은 뭐냐면 여기 있는 영역에서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소비를 생일에 하는 겁니다.
부자라는 사람들이 생일에 많이 쓰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에서 특별한 부자 체험의 소비를 생일날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정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생일 시작하면은 이제 내 생일만 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생일만 있어요? 뭐 무슨 데이도 있죠. 네, 한 달에 한 번은 있습니다. 따져보면 1년에. 그러다가 이제 추가되는 건 내 기분이 추가됩니다. 오늘 이래 뭐 기분이 비가 와 막 늘어납니다. 적금이 만기됐어 막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냉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삶이 너무 팍팍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한 시대가 됐죠.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모을 돈이 없고 월 지출이 그냥 높아져 있고 이걸 낮춰야 됩니다. 이래야지 많은 돈을 벌더라도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버는 만큼 더 써버리면 그거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아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고 재테크가 되고 자산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가서 1, 2만 원짜리는 아무 때나 살 수 있잖아요. 그걸 꼭 사야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지출로 느끼게끔 어떤 특별한 날에 쓰는 돈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려가야 돼요. 건강한 소비라고 할게요. 이건 정말 자기 체급에 맞는 소비니까. 그 정도가 됐을 때 그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넘어가는 지출은 내가 목표 달성을 했을 때 한번 기념. 그러면 다음번 목표 달성했을 때 또 할 거니까 이건 동기부여가 되죠. 성장에 의한 보상이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뭐 플렉스, 뭐 명품으로 막 감고 있어요. 아니면 좋은 차 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내지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잖아요. 그 예상을 깨는 일이 지금 90% 이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예상에 맞지 않습니다. 한 5천만 원치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얼마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5천만 원을 몸에 감고 다니면? 5억 있는 사람이에요? 자, 50억이면 5천만 원? 더 있어야 돼. 자, 이 기준에 맞는 사람 도대체 몇 명 있습니까? 통장에 얼마 있나? 자산 얼마 있나?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적어도 10배는 있어야겠죠. 10배도 미니멈이에요. 맨날 하고 있는 거, 그건 일상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1억짜리 차 타는 사람 얼마 있어야 돼요? 순자산 몇십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쵸? 아닌 경우가 대반입니다. 부자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만. 누군가는 가방 분야에서만 부자 체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식당 분야에서만 부자 체험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삶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데 많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본 게 이제 이효리 씨가 한참 화려한 생활을 할 때 막 그렇게 화려한 삶을 딱 생활하다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정리가 안 된 엉망이었고 정작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은 되게 하찮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말 돌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보여지는 걸 중요시 하다 보면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제 뭐 카푸어가 아주 작은 집 월세에 살면서 차는 좋은 거 타는 경우도 있고, 카드값에 허덕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에 치중하고 하다 보면은 내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남들은 주겠지만 내적으로는 불안한 상황. 알아주는 걸 추구하다 보면 여기에 무조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실이라는 거를 기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1억짜리 타면 뭐 자산이 2억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1억짜리 타면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3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내실의 기준. 이 내실의 기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게 매우 높죠. 자산가는. 뭐 2, 3억, 뭐 4억 어쩌고 이 사람은 부자는 한 500억인데 1억짜리 타요.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부자 체험 쪽이 아니라 내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높아지죠. 지출은 여기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그 한참 위에 있을 때 그 안정감이란 본인만 아는 거죠. 살아오시면서 좀 롤모델처럼 삼은 분이 있으셨어요? 그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떠오르기에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내 성향 자체가 그런 건 좀 있었어. 다 오픈해주지 않는 스타일. 내가 있는 걸 다 표현하지 않는다는 주의다 보니까 이거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어떤 반전? 적은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르네? 이런 거 난 좀 추구하거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내적 자신감을 채워주는 거라서 그걸 원래 추구해왔어.
근데 이런 거 있지. 뭐 티셔츠는 싼 걸 사지만 먹는 거는 나는 잘 챙겨 먹는단 말이야. 비싼 고기를 아니면 생선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 잘 챙겨 먹는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식품 먹고 뭐 탄단지 딱 그 비율대로 먹고 운동하기 위해서 PT비는 또 많이 쓰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내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 티셔츠는 그걸 커버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그거에는 돈을 적게 쓰더라도 이 안에는 많이 쓰지. 주 5일씩 뭐 한 7, 8개월 이상씩 하고 그걸 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막 계속 하고 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는데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건강식품 이런 것도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아. 내 본질적인 게 좋아지는 거에는 돈을 투자를 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닌 거는 굳이? 근데 그럴 것 같아. 돈을 벌었으면 못 해봤던 거 한번 해보자. 약간 한풀이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소비가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맞아. 근데 그거는 한두 번 정도 하면 돼. 그걸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걸 하고 나서 그게 습관성으로 쭉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얼마 벌면 한 번 하겠다. 오케이. 그 뒤에 벌어서 한 번 하는 거 오케이.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그걸 계속하고 또 한 번 해서 계속하고 이게 계속 지출이 쌓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나야지 그게 습관으로 되면 안 되지. 돈을 쓰는 것도 습관이 그냥 돼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렇게 넷플릭스나 이런 걸 구독 서비스로 팔려고 하지. 회사에서는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 습관이라는 거를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걸 거의 안 해. 쓴 거 없이 카드값은 높아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는 돈이 작아도 경계해. 뭐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치면 12달 해봐야 12만 원이야. 쓸 수 있어. 근데 이 12만 원 때문에 내지는 이 서비스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데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습관화될까 봐. 저것도 뭐 한 달에 2만 원? 저것도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될까 봐.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된다는 생각해. 너무 냉정한가? 아니 우리 멤버십 근데 이제 우리 멤버십은 벌고 성장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대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실 아끼는 거지.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5천만 원, 뭐 1억, 뭐 10억 날릴 거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건 해야지. 내가 보험을 들어. 실비보험은 든다니까? 실비보험은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랑 저축성 보험이나 뭐 이런 보험이랑은 다른 거잖아. 그건 해야지.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거든요. 그 은행에서 적금을 부으면은 만기 되면 이자를 주잖아요. 먼저 이자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이게 너무 갖고 싶어. 차를 만약에 너무 갖고 싶어. 먼저 사고.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는 거.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소수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를 사면 놀러 다녀. 차를 사는데 어떻게 세워도 타고 일단 어딜 가. 누굴 만나. 그래서 그게 안 돼. 먼저 사는 거는. 애가 공부를 안 해. 전교 1등으로 먼저 해줄 테니까 공부해봐. 안 해. 자랑하러 다니지. 선 보상 후 노력은 그럴싸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보상 먼저 해주면 자랑하는 세상으로 끝날 거야. 지금 사실 세상이 그렇거든. 내가 아직 안 됐는데 부자인 것처럼 부자 체험을 하면서 그걸 자랑하잖아. 그 사람들이 대부분 속빈강정이야. 왜? 자랑하는 걸 먼저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잔고가 100만 원 있는데 70만 원 써. 그러면서 부러움을 받아. 그럼 그 사람은 30만 원 남았지. 30만 원에서 카드론 50만 원에서 80만 원짜리 쓰고 다시 자랑해. 그리고 나서 카드값 메꾸고. 먼저 보상이라는 거는 이게 된다고 100% 확신하는 거잖아. 그러면 100% 확신하면 하고 나서 해도 되겠네? 먼저 보상이라는 거는 그거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와 동일해. 깎이지 않는 소비란 약간 부동산 결국은. 그게 이제 소비랑은 다르지. 투자랑 소비는 다른 거니까. 소비는 그냥 써서 없어지는 거, 먹는 거, 뭐 예를 들어 바르는 거, 아니면 뭐 내가 사는 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명품 사가지고 뭐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어쩌고저쩌고 업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업으로 하지 않는데 그걸 조금 해가지고 그거에 신경 써서 한다면은 이 자산이 이렇게 증식되는 거에 열심히 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하지만 뭐든지 정도가 가장 빠른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